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오늘은 경단녀의 재도전 이야기, 이게 더 재미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외식을 하시나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식보다는 주로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외식이 좀 늘어나겠죠. 아마 지금도 남아공발 바이러스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대한민국 건강한 외식 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엘마드레의 이남주 대표님 모시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엘마드레가 무슨 뜻? 그 다음에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엘마드레라는 이름만 듣고 시청자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마드레라는 뜻은 엄마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그리고 이제 엘은 사실은 남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 점을 중간에 끼면서 엘을 이제 저희 회사의 로고이기도 쓰기도 하고 또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서 엘 마드레라는 상호를 줬고요. 엘 마드레는 사회적 경제 기반과 그리고 또 지역 기반으로 해서 2016년도에 성북구에서 창업한 외식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실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보면서 그 먹거리 매개체로 사람을 잇는 작업을 하는 그런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 네.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마을 기업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마을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저희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받아놨는데요. 사실은 근데 저는 크게 뭐 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마을에서 그 마을 안을 돌보면서 크게 돈은 벌지 못해도 돌봄에 가능한 수익을 벌면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고 그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전번에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가 한 라인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놓고 한 라인이 있는데 네. 그 라인이 15층 건물이면 이제 그 라인에 그 30세대가 이제 살고 있다고 15에서 네네. 그럼 옛날 같으면 그게 하나의 부락이잖아요. 하나의 마을인데 그렇죠.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만나기도 힘들고 누군지 잘 모르고 이런 네.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살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아마 이 대표님이 추구하시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엄마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력 단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려운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런 아픈 상처들이 있는 네. 닉네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저도 한 사람의 여성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의 그 이제 멈춰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들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네. 사실 이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네. 아이가 제발 저 좀 팔아먹지 아. 말라고 그런데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니까 네. 저희 아이가 그 어렸을 때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 엄마가 혹시 사업을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니냐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제가 음. 목적 사업을 두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소풍날이었어요. 근데 김밥을 싸달라고 하는데 뭐 음식을 제가 예쁘게 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냥 호일에다가 네. 간단하게 싸서 소풍 갔다 가볍게 와라 이런 주의였는데 저희 아이가 김밥을 3줄을 싸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반줄도 제대로 못 먹는 애가 3줄을 왜 싸달라고 하냐 네. 그랬더니 친구가 도시락을 못 싸갖고 아.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을 못 싸올 애가 있어 엄마. 그래서 그럼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되지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만 주면
걔가 안 받을 거라는 아. 거예요. 근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3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 김밥 맛봐 그러면서 주면 네. 예, 그 친구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먹을 수 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몇 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말 생각이 깊은 예. 아이네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람을 돌볼 줄 먹거리로도 돌보지만 마음으로 돌보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네. 감동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못 먹는 애가 있어? 네.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의 진짜 네. 전체적인 마음이거든요. 그걸 좀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음흠. 활동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외식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영역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정보를 이제 좀 얻어서 음흠. 사실 영등포에 있는 작은 사회적 기업, 외식 관련된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안에서 한 4, 5년 동안 경력을 쌓고 수익 구조에 대한 사업적인 것들도 샘플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으로 정확하게 네. 들어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죠.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고3? 네. 올해 시험 잘 네. 봤겠죠? 아니요. 잘 보지 않았고요. 네. 저희는 항상 뭐 엄마 아빠가 똑똑하지 않은데 네. 네가 똑똑할 순 없어 그러고요. 사실 교육에 대해서 아이한테 굉장히 좀 편하게 놓아준 편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놔둔 무책임한 부모예요. 아마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의 무관심, 네.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게 이제 네. 저희는 그거는 없고요. 그것도 없다 이거죠. 네. 그 근데 아이가 굉장히 좀 바르게 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공부를 굳이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엄마 할게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예, 좀 단단하게 크고 있는 아이라 좀 걱정은 사실 안 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네. 엄마가 나온 이 경제적인 토크쇼 볼 거거든요. 그럴까요? 아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정민아 화이팅. 그 우리나라 케이터링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우리 그렇죠. 지금 엘마드레가 갖고 있는 다른 일반 업체들하고의 차별성, 네. 우리는 이런 좀 틀려. 사회적 가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요? 네. 사실 그 케이터링 사업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업이에요. 먹거리에. 예, 무슨 포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 플로리스트부터 시작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제빵 제과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모든 직업들이 다 토탈이 되어 있어서 그 서비스 비용 자체가 굉장히 네. 높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렇게 하실 때에도 크게 활용할 수는 없고 공공 영역에서는 또 단가가 워낙 네. 낮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돌봄이 있는 거고 그런 목적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안에 되게 구성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사실은 저희의 작은 네. 능력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뭐 한 갖고 있는 능력치는 한 10%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한 3, 40% 아니면 100% 어떤 날은 그렇게까지 좀 활용하고 있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네. 좋은 그러나 퀄리티는 절대로 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사실은 일회용 용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사실 저는 용기보단 안에 구성물이 더 알차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지만 그 안에 에피타이저와 본식과 디저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 그리고 좀 따뜻하게 먹는 거, 최상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좋은 네. 거 이런 것들을 저희 차별성으로 좀 두고 있죠. 전번에 정민유 대표님 만나 뵀더니 네, 이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님 모시고 행사를 하면 네. ESG 경영의 최첨단에서 계신다고 아, 그 끝나면은 뭐 쓰레기가 거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몸은 고된데 네. 이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 예, 음식을 주고 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네. 빠르고 만족도가 높아서 이 직업에 대해서 사실 할 때는 내가 이 직업을 왜 하고 있나 하면서 네. 굉장히 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러는데 하고 나서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의 피드백이 오니까 제가 그걸 못 놓고 있는 현실이죠. 저는 이제 대표님 뵈면서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 가깝게 됐잖아요. 네네. 그럼 케이터링 그러면 네. 일단은 무슨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행사가 그쵸. 있어야 되고 네. 결혼식이 있어야 되고 뭐 네. 그러는데 정말 힘든 거의 2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극복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케이터링은 행사가 있지 않으면, 모임이 있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예, 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먹거리 관련된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제가 지역구 안에서 살면서 그 특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성북구는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대하고 관련하고 또 마을 사업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역량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과 연계하면서 또 다른 사업들도 눈도 보게 되고 또 음식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메뉴 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에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적 경제 바탕으로 해서 5년 동안 사업적인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창업한 케이스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네.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도 멘토링이 등록되어 있기도 음흠. 하고 예, 그리고 또 지역 경제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뭐 지역에 있는 학교의 멘토이기도 하고 마을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단에 있는 재단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2년 동안 케이터링 사업이 크게 없었어도 네. 예, 그냥 잘 버티고 예,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사업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늘상 말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는 되게 중요한 게 수익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밑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네, 4년 동안 제가 사회적 기업에서 다니면서 배운 네. 정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해서 케이터링은 정말 수익 구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수익 구조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혼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갖고 있는 자잘한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았고 그 수익 구조를 통해서 사실 마을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할 수 네. 있었거든요. 제가 영리기업 이제 행복나래 대표 가기 전에 네. 영리기업 30년 SK에서 하다가 행복나래 이제 경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느꼈던 게 지금 대표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회적 네. 가치, 경제적 가치를 놓고 볼 때 네. 다들 사회적 가치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네, 네, 이게 맞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네, 다니는 네, 거거든요. 네. 오랜만에 대표님하고 그런 이야기 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포근해지네요 오늘. 그렇죠. 저는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네. 그냥 사업가라고 사업가. 얘기하고 예. 저의 사회적 목적은 저를 기반으로 해서 저에 대한 목적이 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고 뭐 펼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야 되는 네. 거예요. 예,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먹거리라는 좋은 네. 주제가 있어서 사실은 인지도 너무 좋죠. 네. 사람들이 막 먹는 거면은 그렇죠. 예, 언제든 다 인정받고 사람들 되게 좋아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 대표님 요리를 한번 맛보는 기회를 꼭 좀 언제든,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아까 마을 기업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마을 기업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마을 공동체 안에서 활동도 하시면서 온 동네 경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맞나요? 네. 이렇게 제가 아까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 네. 또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정릉 스쿨 뭐 이것도 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우리 삭막한 마을을 정말 따뜻한 인정이 있는 마을로 바꾸시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데 네, 그거에 네.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외식 사업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핑거푸드라든지 색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사실은 뭐 메뉴 개발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는 좀 문화 특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구에서 하는 프로젝트, 공모 사업들을 제가 이제 기획서를 써서 제안을 해서 공유 촉진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온동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작은 예산이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네. 저희 이제 회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작은 하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그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게 저희 회사가 해야 될 일이고 네. 사회적 기업들이 그렇게 사실은 소셜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있고 매년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예술 문화 창작 예술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유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성북구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제가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그 서경대나 이런
한성대 이런 데서 이제 공모하는 프로젝트를 마을 이제 지역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넣어서 사실 제가 외식 사업을 창업한 팀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안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들 그냥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멘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알뜰노잡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하고도 연계하기도 하고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뭐 회계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자원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기반되지 않는다라는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 해주는 어른이 분명히 마을에 있어야 되고 그런 단계들에 제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공모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옛날 그 조상님들이 했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일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일을 가지고 노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지자, 호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는데 제가 이 대표님을 딱 뵙고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일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보다는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그런 네. 기질이 아주 강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며칠 전에 제가 타로점을 봤는데 네, 타로 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야생 물고기 뽑는 거였는데 네. 뽑았는데 물고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좀 아시는 분이었는데 물고기는 자면서도 꼬리를 흔드는데 네. 저보고 자면서도 일을 한다고. 아,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면서도 사실은 일을 하는 네. 꿈을 꾸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근데 제가 그거를 나빠하지 않아요. 너무 네.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은 이제 댁에서 네. 가사 일만 해라 그러면 이 대표님은 정말로 미쳐버릴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집에는 못 있고 저하고 집에,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뭔가 벌리지 않는 예, 저도 답답한 성향인 가만히 거예요, 있으면은 병 나거든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의기투합해서 뭘 좀 만들어 봐야겠네요. 좋네요. 그 아까 이제 협업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협업.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뿐 아니고 네. 일반 공공기관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사일로 이펙트라고 그러죠. 사일로. 네. 이제 곡식을 쌓아 놓는 이렇게 그런 사일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남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폐쇄적인 일들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들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럴수록 서로 협업을 해서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협업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협업을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협업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지 그런 포부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사실 회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막 드러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이 할 수 있는 협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회적 명령 안에서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은 뭐 당연히 뭐 웨딩 사업을 좋은 착한 웨딩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외식 관련된 사업의 메뉴 개발이든지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또 해드리면서 일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을 경제를 좀 보고 있는 협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경대학교에서 하는 알뜰노잡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하고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손님이 없고 그러면서 그거는 어떻게든 이겨내고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사실 치유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서로들 만나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만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다른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들이 멘토가 돼보는 게 어떨까? 네.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네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당신들이 지켜온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조금 자원화시키고 그걸 좀 오픈하는데 좀 힘쓰자. 그런데 우린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물론 12월 달이라 업장들이 굉장히 바쁠 때라서 네. 우리 1월 달에 다시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누자 했지만 계속 이제 만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맥락에서 사업에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아이템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업장에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것들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소스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 소스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로 사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요즘 학교를 다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저는 음식 관련된 사업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4년 전부터 입학해서 1학년 다니고 지금 4학년이에요. 올해 졸업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기반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픈되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실질적인 네. 교육들만 필요하신 거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작은 간단한 이치들, 교수님들만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네. 업장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막 호두광정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해서 튀기면 단가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세요라까지 하니까 요즘 그 굉장히 저희 지역에 지금 호두광정 파시기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원은 다 공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도 여기서 사업적인 아이템에 소스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성북구가 사실 된장 특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제 막 사업 아이템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된장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지금 한 1년 동안 제가 발효 관련된 것들을 고민을 네. 하면서 성북구가 예전에 삼배하고 된장을 납품하던 궁에 납품하던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스토리를 관련해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좀 확장해가지고 공부해서 이거를 지역 특구의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네. 공부도 좀 그렇죠. 하고 지역적인 것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예, 그리고 이제 성북구는 사실 정읍이란 데랑 같이 자매결혼 맺어 정읍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정읍을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제가 저는. 정읍 정말 자주 갔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 기반과 또 도농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작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크게 그림을 네. 그려서 조금 사이클이 맞게 그렇게 해서 좀 제안도 드려보고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는 우리가 작게 시작하는 것들에도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 안에는 뭐 대학교 연계해서 학생들이 디자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지원 자원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그냥 자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교육되고 공부하는 시점에서 시너지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막 확장되고 고민되면서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오늘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협업이 잘 될지 그 단초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아까 네. 저도 뭐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나누는 편인데 네. 전라남도에 네. 된장을 가지고 100년 동안 아, 그 오래된 된장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꼭 소개해 드릴게요. 네, 꼭 오늘 연결해 토크쇼 주십시오. 끝나면 네. 이제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비전 네. 뭐랄까 이제 우리 엘마드레를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끌어가겠다 어떤 모습으로 네.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포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뭐 큰 부자가 됐다는 생각, 크게 회사가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되면 좋긴 하지만 네. 네, 욕심은 크게 갖고 있지는 않고 작게 시작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사람 부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좀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 인프라의 능력과 그 자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사실은 계속 유지는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회사가 네. 수익 구조를 계속 네, 해야 네. 되니까 거기 안에 이제 좀 뒤처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그 예술적인 것들. 그래서 사실 회사가 먹거리 외식 사업이긴 하지만 저한테 하나의 닉네임을 다른 게 외식 문화 컨텐츠 개발자라고 네. 저는 이제 붙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와인과 오페라 이렇게 연결해서 예, 올해 제가 성악을 살짝 입문해가지고 네. 예, 그 사실은 그 바닥 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접근성 없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먹거리랑 연결해서 좀 해보자 해서 네. 어제도 사실 와인과 오페라, 라보엠과 이렇게 오페라 해가지고 했는데 한 8분 정도밖에 못 오지만 막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았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도 시너지가 나지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 그리고 또 그걸 기획한 사람들 3명이 이제 트라이앵글처럼 시너지가 완전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과 그런 문화 프로그램과 그런 기획들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서 그런 공간이 좀 많이 갖고 싶은 게 사실 제 꿈이에요. 대표님과 나눌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인간개발연구원 그 조찬 프로그램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게 이제 오페라에 대한 거 네 곡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달은 와인이에요. 정말요? 12월 달에 네. 제가 들었던 거 나중에 좀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가는 엘마드레를 저도 그리고 이 토크쇼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요즘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기업 경영에 편안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파도가 몰려왔지만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차별성을 지닌 기업들은 살아남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주위를 돌보는 엘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려울수록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상대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분투의 그런 자세로 협력하여 험난한 파도를 손에 손을 잡고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